자,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법 체계와 몇 가지 보훈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훈처가 법과 용어를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이 그림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이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결정되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에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우는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 무슨 모자, 배지 이런 것을 주고 어떤 보훈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초대받고 이런 것이 바로 예우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연금, 수당 같은 것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입니다. 여기는 예우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와 보상을 모두 받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 적용, 보상에 각각의 영역에서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에서 변경이 생기면 그것은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면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적용에 변경이 생기면 재적이 됩니다. 즉,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그것이 바로 재적입니다. 이렇게 재적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우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는 그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변경이 생기면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은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권리 소멸하면서 후순위자가 되거나 이렇게 제적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후순위자가 되었던 전 선순위자가 다시 선순위자가 되는 것이 권리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다가 다시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권리 부활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 순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제4조에서 규정하고 적용을 제5조에서 규정하고 보상을 제6조에서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훨씬 쉬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유공자법의 체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보훈 용어를 통해서 보훈처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행정에서 자력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듣는데, 이 자력은 자격과 경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 받은 내력을 기록한 것이 자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언제 등록되었는지, 선순위자는 누구인지, 보훈 혜택을 그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이 곧 보훈이죠. 보훈 행정이죠. 그래서 이 자력 정보란 말을 지금은 보훈 정보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이 자력 정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훈 행정에 관한 행정 규칙을
예전에는 자력관리 이해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력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등록관리 이해규로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훈용어와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보훈처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제6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등록에 변경이 생기는 것, 즉 등록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등록 취소였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법은 등록과 등록 취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에 관련된 것은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자주 사용하는 이 재등록이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법에 없습니다. 법조문을 볼까요? 자, 제6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죠.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 2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변동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중에서 누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78조 2항이나 79조 1항에 해당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 생년월일이 바뀌거나 그 밖에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보훈처에서는 유족의 순위 변경, 등록 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 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하면 순위 변경이 되죠. 그리고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가족이 아니면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 다음에 5조 또는 유족 가족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다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의 정지, 79조 1항은 좀 이따 보겠지만 제적입니다. 선순위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가 되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자는 후순위자가 되죠. 그런데 그 행방불명 되었던 선순위자가 살아 돌아옵니다.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러니까 행방불명 되었던 그 전 선순위자가 살아 돌아오면 다시 또 선순위자가 되죠. 이렇게 순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누가 선순위자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순위 변경이 되고 신상 변동이 생기면 어쨌든 순위 변경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록 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 결정 이외에 재등록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재등록이란 제도는 국가유공자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제적이란 단어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적은 앞에서 봤듯이 적용의 반대말입니다. 즉 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제적이라고 하면 이 제적이죠. 학적부 등에서 삭제,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학사 경고를 3번 맞아가지고 학적부에서 삭제되는 것, 근데 이 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제적되었다가 뭐 다시 등록금을 내고 등록하듯이, 그런 것처럼 유가족도 제적되었으므로 재등록해야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절을 보시면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국가유공자와 이분들의 가족이 다 유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조가 이렇게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여기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바로 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제적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조가 개정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우이지, 여기에서 빼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4조의 개정에 의해서 제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적으로 법 79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호를 보시면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 87조부터 90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중한 범죄들이에요.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제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보면 이렇게 제적된 사람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용어가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 신청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란 말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적용 신청이죠. 재적용 신청을 받아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제적이란 말은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즉 제4조가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나 법 79조에서 법 적용 배제되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 적용 배제되는 거지,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적되었으므로 재등록해야 된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변경이 생기는 것은 선순위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은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순위자에게 어떤 변경이 생기면 순위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자주 사용하는 권리부활이란 말은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자였다가 후순위자가 되었다가 다시 선순위자가 되는 경우, 이게 바로 권리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부활은 어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순위 변경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순위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 제5조, 제6조의 제9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제5조를 보시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설, 개정, 여기도 보면 개정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범위 안에 있다가 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가 2000년 당시에 시행된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는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딸은 시집을 가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그런데 2001년도에 이 법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자녀에서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딸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순위가 변경이 되면서 권리부활이 되겠죠. 시집가기 전에 딸이 보상을 받다가 시집가면서 보상을 안 받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보상을 받는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 개정에 의한 권리부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몰군경 유자녀들도 예전에 군사원어보상법에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국가유공자법이 되면서 다시 들어오고, 또 출가했던 딸도 여기에서 2001년 법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됐죠. 이런 것이 다 권리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지고 무슨 재등록을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유가족에게 신청해라, 권리부활 신청을 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법을 예의주시하다가 법이 딱 바뀌면 그때 가서 보훈처 공무원에게 당신 이렇게 법이 바뀐 거 몰랐죠?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신고합니다. 나 다시 보상받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일반적인 경우로 제6조 2와 제9조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6조에 따라서 등록된 사람이 어떤 신상의 변동이 생기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선순위자가 사망하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가 되는 순위 변경이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랬다가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이렇게 되면 선순위자가 후순위자가 되면서 권리가 소멸하죠.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되면, 즉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선순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변경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권리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순위 변경하고 여기 나와 있는 보상받을 권리의 소멸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왜냐하면 선순위자의 권리가 소멸해야 후순위자가 선순위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훈행정에서 사용하는 이 상한 용어와 보훈처의 거짓말을 알 수 있습니다. 재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등록 취소, 추가 등록만 있지 재등록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적되었으므로 재등록해야 된다, 거짓말이죠. 제적은 법 적용에서 배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재등록이라는 자체도 없는 거고요. 제적은 법 적용 배제일 뿐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적되었으므로 재등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보상에서 권리부활이라는 건 순위 변경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했으므로 권리부활 신청을 해야 된다, 권리부활 신청이 바로 재등록 신청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훈처가 하는 거짓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제적과 권리 소멸을 혼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유공자법은 우리가 본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있는데, 군사원어보상법 시절은, 그러니까 1984년까지는 이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1년에 군사원어보상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1984년까지 이 체제가 이어지는데요. 이 당시에는 군사원어보상법이 있고 또 다른 법들이 각각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원어보상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원호 대상자가 되고 원호번호와 등록일이 주어집니다. 이 원호번호와 등록일은 지금 보훈번호와 등록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등록일은 그대로입니다. 이 원호번호가 보훈번호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똑같은데, 여기 보는 것처럼 제적 적용 제외와 권리 소멸, 이 부분이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군사원어보상법은 군사원어보상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해서 적용과 제적이 됐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군사원어보상법 제2조에서 적용 대상자 해가지고 제대군이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용 대상자의 정의를 보시면 전몰군경이라 하면 이렇게 되고 유족이라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여러 번 바뀝니다. 보시면 이렇게 개정 막 되죠. 개정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었다가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적되었다가 이 5조가 바뀌면서 제적되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제적되었다가 다시 적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적과 권리 소멸을 혼동하냐 하면 군사원호 보상법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른 법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족 연금을 군사원호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군사원호 보상 급여금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혜택들 뭐 임용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원호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러한 혜택들을 군사원호 보상법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법률들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원호 보상법에서 제적이 되면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서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권리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적되었으므로 권리 소멸했다. 말이 맞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제적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전몰군경 유자녀가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고용이 되고 임용이 되었어요. 만 20세 전에. 그런데 20세가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제적이 됐죠. 그런데 20세 넘었다고 해서 고용한 걸 해고하겠습니까? 임용한 걸 취소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법률들에서는 그대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여기 대부 관련된 혜택도 마찬가지죠. 돈 빌려줬는데 너 만 20세 넘었으니까 다 갚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원호 보상법 시절에는 이 제적과 각 개별법에서의 권리 소멸과 또는 권리 부활과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헷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적과 권리 소멸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또 혼동해서 쓰는 게 맞고요. 당연하고요. 여기서 제적됐으니까 여기서 권리 소멸됐다. 제적이 더 큰 개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권리가 유지돼 버리죠. 제적됐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적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지금 국가유공자법처럼 법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고 그냥 순위 변경 사유였을 뿐입니다. 만 20세가 되면 여기에서는 순위 변경돼 가지고 권리가 소멸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의 연금을 받는 순위가 변경되는 사유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적이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순위 변경 사유였을 뿐입니다. 이 보세요. 원호 대상자 순위 변경 신고서 해가지고 순위 변경 신청 사유 제적이죠. 성년 도달로 제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 변경 신고서 순위 변경 신청 사유 제적인데 사망한 거죠. 선순위자가. 그래서 순위가 변경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호 대상자 순위 변경 신청서 해가지고 순위 변경 신청 사유 제적 사유는 성년 도달. 성년 도달이 그러니까 제적이지만은 성년 도달로 제적되는 것이 무슨 법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강력한 게 아니고 단지 순위 변경일 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위 변경 신고서 해가지고 순위 변경 신청 사유 제적 성년 도달 이런 식으로 군사원호 보상법 시절에는 이 제적이란 말이 지금의 국가유공자법 제79조처럼 강력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순위가 변경되는 사유였을 뿐이다. 그래서 권리 소멸과 제적은 서로 혼용해서 썼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적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권리 소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군사원어보상법도 7개 법률이 등록에 관해서 제6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고 국가유공자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법에서는 이렇게 군사원어 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에서, 그리고 취업지원은 군사원어 대상 임용법, 고용법에서, 그리고 대부에 대해서는 원어대상 정착대부법,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적이라고 했다가 여기서 권리소멸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그대로 권리가 유지가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유공자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제79조에서 제적되었다가 법 적용이 배제되었다가 등록신청서를 써서 다시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등록신청서라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재적용신청서라는 걸 써야죠. 그런데 그런 재적용신청서라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신청서를 쓰는데, 등록신청서를 쓴다고 해서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제적이 돼서 이 단계에 있으면 거의 이런 일반 대한민국 국민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등록신청서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